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엔 미국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재판을 앞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희진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미국에서 대형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와 서울에서 만났고 너무 좋은 조언을 들었다. 여러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곧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희진이 미국에서 역바이럴 소송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언급된 사례가 충격적이었는데요. 헐리우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 사례를 언급하며 그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억 6,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희진의 의도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민희진 측이 만났다고 밝힌 미국 변호사는 현재 미국 PR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 PR 회사 TAG PR이 연루된 공격적 여론 조작, 즉 역바이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희진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 소송의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하이브 아메리카는 물론 한국 본사까지 소송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소 수천만 달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왜 민희진이 기대에 차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희진의 국내 상황은 솔직히 말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희진은 국내에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죠. 뉴진스 전속 계약 관련 소송, 빌리 프랩이 제기한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소스뮤직과의 법적 분쟁, 그리고 어도어가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여기에 민희진 명의의 서울 아파트에는 이미 5억 원 가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민희진은 260억 원을 받을 수도 아니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현재까지는 민희진이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분석하는데요. 특히 법원이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조직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은 다른 소송들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이 미국 소송에 희망을 거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국내에서 잃을 돈을 미국에서 한 방에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능할까요? 미국의 역바이럴 소송은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인수했다가 처분한 미국 PR 회사 TAG PR이 자신을 겨냥한 조직적인 역바이럴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민희진을 비방하는 웹사이트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 사이트는 하이브가 TAG PR을 인수한 직후 만들어졌다가 1년 만에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 모든 정황이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격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언급한 블레이크 라이블리 사례도 여기서 나옵니다. 라이블리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성희롱과 보복성 여론 조작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1억 6,1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민희진 측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미국 명예훼손 역바이럴 소송의 성공률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40에서 50% 수준이라고 하죠. 절반은 재판 전에 기각되거나 합의로 끝납니다. 시간도 문제인 것이 빠르면 6개월에서 복잡한 사건은 수년이 걸립니다. 비용은 더 심각한데요. 미국 소송은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장기화되면 감당이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소송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청구액은 청구액일 뿐 실제로 받을 금액은 아무도 모릅니다. 민희진의 상황은 더 복잡한 상황인데요. 첫째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소송의 당사자는 민희진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입니다. 민희진은 거기에 이름이 언급된 정도입니다. 즉 민희진이 직접 하이브나 TAG PR을 상대로 하려면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민희진은 한국인이고 활동 무대 역시 한국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미국 내에서 어떤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이브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금력, 법무팀,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모두 최상급이죠. 넷째로는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하이브 한국 본사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실제로 결정권은 미국 법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이블리는 구체적인 사업 손실을 숫자로 제시했는데 반면 미니지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입증도 어렵고 배상액도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소송은 구명줄이 아니라 도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수백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소송에 올인했다가 거액의 변호사 비용만 더 쓰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니지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로 보입니다. 줄줄이 패소하던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선택은 인생을 뒤집는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결정이 될까요? 미니진의 미국 소송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싸움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